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5일 도쿄 58명, 카나가와 14명 등 전국 17개 도시에서 1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5,374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까지 포함하면 총 16,086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오사카 3명, 홋카이도와 치바 각각 2명 등 총 10명으로 요코하마항 크루즈선까지 포함하면 전체 579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5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29명이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며 나머지 29명은 기존 감염자의 접촉자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감염자 누계는 4,712명이 되었습니다. 일별 감염자 수는 3일 91명, 4일 87명으로 3일 연속 100명을 밑돌았습니다. 확실히 연휴가 되니 검사 건수가 적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네요. 도쿄를 표본으로 보고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연휴가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확진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많은 도도부현이 5일 향후 대응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특정 경계도시 이외의 34개 현에서는 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 요청의 해제 및 공공시설의 재개 등 자숙 강도의 완화를 향한 움직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음식점의 영업시간 단축 및 휴업 요청 등에서 완화 또는 휴업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특정 경계도시 중 도쿄와 오사카의 경우는 독자적 기준을 마련하여 자숙의 조기 해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일 열린 전국 지사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긴급사태 선언기간의 연장을 해제하는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국가에 대한 제언을 정리하였습니다. 토쿠시마현 지사인 이이즈미 카본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에 해제 등의 요건을 알기 쉽게 알려주면 좋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니시무라 장관은 해제에 대해 14일과 21일을 목표로 각 지역별 현황에 대해 전문가에게 분석 요청을 할 생각이며 해제의 기준을 가능하면 빨리 나타내기 위해 전문가에게 부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카나가와현 코로이와 유우지 지사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에게 오늘의 시점에서도 명확한 출구 전략은 나오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기사를 준비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전국 지사회의 관련해서 연일 기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회의는 무슨 결론이 안 나네요. 맨날 회의만 하고 결론 안 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회의입니다. 다음 소식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회의와는 정반대로 이 와중에도 명확한 목표와 수치로 출구 전략을 짜는 지자체의 소식입니다. 바로 오사카부의 소식인데요. 긴급사태 연장 선언 후 5일 오사카부의 요시무라 지사는 독자적인 해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회의의 서두에 명확한 기준으로 휴업 요청과 해제가 되는지 표시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국가에서 이 수치를 정해줄 수 없다면 오사카 독자의 모델을 결정하고 싶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의료 붕괴를 막아가며 사회 경제 활동을 서서히 해제하는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해제의 기준으로는 감염 경로 파악이 안 되는 수가 10명 미만, PCR 검사에 따른 양성률이 7% 미만, 중증 환자의 병상 이용률이 60% 미만, 이 세 가지 조건이 7일간 이어질 경우 자숙을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하였으며 감염 경로 파악이 안 되는 수의 증가비가 1 이상 등 해제 조건에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날 경우 단계적으로 휴업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오사카의 상징인 오사카성과 츠텐가쿠의 조명색으로 부민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도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주지 않는 상황에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운영해 나가는 것도 그렇고 누구나 한눈에 현 상황이 어떤지 알아볼 수 있게 조명으로 보여주는 것도 요시무라 지사가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복잡한 기준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직관적이고 투명하게 현 상황을 알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사카에 이어 도쿄의 소식입니다. 5일 오후 도쿄는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사업자의 휴업 요청 등을 이달 말까지 계속하기로 정식 결정했습니다. 코이케 유리코 지사는 사업자의 휴업 요청 외에도 박물관이나 공원 등 도시시설의 휴업이나 이용 자숙을 이달 말까지 계속하며 도립학교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임시 유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이케 지사는 이달 7일부터 31일까지 휴업 요청이나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사업자에 대해 추가 협력금에 대한 지불의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금액은 이전과 동일하게 최대 100만엔으로 밝혔습니다. 향후 휴업 요청 등의 해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대처 방침을 빠른 시일 안에 밝히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홋카이도와 삿포로 소식입니다. 5일 오후 삿포로시의 아키모토 시장은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감염대책 강화 등을 지시하였습니다. 현재 삿포로에는 대규모 집단 감염 등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병원에서의 집단 감염 확대 등으로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현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도쿄의 인구 10만 명당 감염 인구 추이 그래프를 사용하여 삿포로시가 피크 때의 도쿄와 가까운 상황이고 이 일주일이 고비이며 조치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최소 15일까지의 외출을 자제, 부득이한 외출에서는 소셜 디스턴스의 유지, 시립유치원 및 초중고교는 31일까지 휴교 연장, 도시 공공시설은 31일까지 휴관, 출근자 70% 절감 등 고비를 넘기기 위한 절박함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검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상담 기준에 대해 정부 전문가회의에서 기준 변경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기준은 37.5도 이상의 열이 4일 이상 지속했을 때나 기저질환 환자 등 중증화되기 쉬운 사람의 경우는 열이 2일 이상 지속되어야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경증 환자가 집에서 대기 중 사망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강한 비판이 일자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저질환자 및 임산부 등 중증화하기 쉬운 사람은 발열이 있으면 즉시 상담이 가능하며 발열 기준도 완화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참, 이걸 이제야 기준을 변경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야 기준을 바꾼다는 건지 늦어도 긴급사태 선언 전에 진작에 변경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토 카츠노부 후생노동상은 5일 BS 후지 방송에서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로 7일에 승인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7일 후생노동성 심의회에 자문하고 인정되면 신속하게 승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후생노동성은 4일에 제조 판매 승인 신청을 받았으며 긴급시 신속하게 심사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특례 승인 제도에 따라 신속하게 특례 승인을 하게 됩니다. 사용 대상은 인공호흡기에 장착이 필요한 중증 환자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며칠 안에 렘데시비르는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의 희망, 아비간 승인에도 속도를 낼 것 같네요. 과연 효과가 있을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7월 19일, 20일로 예정된 프로야구 올스타 게임의 중지가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 기간이 오는 31일까지 연장되고 기존 리그 교류전도 중단된 데 이어 올스타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예년대로라면 5월 말 팬투표를 시작으로 6월 결과 발표, 7월 올스타전이 진행되지만 일본 프로야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시즌 시작도 못하고 있으며 긴급사태 연장으로 인해 6월 중순 개막하려는 일정도 빠르면 6월 말에서 7월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 프로야구는 어제 개막을 했습니다. 비록 무관중 경기이긴 하지만 야구 종주국인 미국도 아시아 최초 프로야구를 출범한 일본도 시작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 덕에 일본과 미국에서 한국 프로야구의 중계권을 사서 KBO 리그가 실시간으로 방송된다고 합니다. 물론 시즌 시작을 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겠죠. 조심해서 멋진 경기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출 자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밖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해를 가하거나 경찰에 신고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요코하마의 한 모래 놀이터에서는 커터칼슘 20개 이상이 묻혀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원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은 축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각 지자체들이 자숙 요청을 한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에서만 2월에 24건, 3월에 192건이었으며 4월에는 무려 100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게 물론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건 맞는데 아이들에게 칼로 해를 가하거나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건 너무한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를 이상한 데다 발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치현의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감염자 약 500명분의 개인정보가 잘못 게재되었으며 일부는 개인 이름도 포함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이치현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반경 홈페이지에 게재된 코로나19 발생 사례 일람표에 원래 게재되지 않아야 할 확진자 의료기관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으며 이 중 396명은 이름까지 포함되었으나 오전 10시쯤 시민의 전화에 의해 알려져 바로 삭제 조치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 396명은 이름까지 포함되었으나 오전 10시쯤 시민의 제보에 의해 알려져 바로 삭제 조치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텐데요. 다시 힘내서 하루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